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지환입니다.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그냥 잡아주셨고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느라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페이지도 보시겠지만 한 10페이지밖에 없어요. 저는 실습 위주로 주로 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이제 도수치료 여러 가지를 배우신 분들이 많겠지만 이것도 오스테오패스의 한 방법이지만 좀 기계를 사용했다, 저주파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으로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요거 좀 배우시고 기계만 있으시면은 당장 내일 가서 써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누가 강의 내용 중에 이게 나왔는데, 이 여러 가지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오스테오패스 여러 가지 도수치료 중에 요 카운터 스트레인, MET, 비세랄, 크레니얼, 소프트 티슈 테크닉, HFA, 라스 이런 것들은 오스테오패스 테크닉의 주로죠. 카이로프랙틱도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고 치료사들이 하고 있는 멀리건이라든지 칼텐본 이런 치료들이지만 제가 주로 이제 하는 분야가 오스테오패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이론도 많고 복잡하고 그렇죠. 실습을 또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프트 티슈 테크닉이라고 이제 그냥 그 결체 조직에 대한 테크닉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얼핏 보면은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마이오파셜 릴리즈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소프트 티슈 테크닉의 정의는 일단 측면, 라테럴 쪽으로의 스트레칭 또는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스트레칭, 심부 압박, 그 다음에 손으로 견인을 하는 겁니다. 기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그 다음에 근 분리, 그러니까 뭉쳐져 있거나 가까이 있는 근육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직접적인 기법. 그러니까 도수치료엔 디렉트하고 인디렉트가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 소프트 티슈 테크닉은 디렉트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저항이 있는 쪽으로 직접 밀어서 그 텐션을, 근육의 텐션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촉진을 통한 조직 반응이나 운동 변화를 관찰해가면서 시행한다. 말은 되게 복잡한데 가만히 보면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이오파셜 릴리즈하고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더 깊은 압력을 규칙적으로 번갈아준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오파셜 릴리즈는 그 텐션, 마이오파셜 포인트가 있는 근육을 한 번 정도 그 긴장이 있는 곳에 수직 방향으로 해서 쭉 밀어주는 다이렉트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또 깊은 압력을 더 준다는 게 소프트 티슈 테크닉의 차이입니다. 이게 대개는 이제 그 스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가 직접 하게 되고 본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치료사를 잘 안 시키고 의사가 하죠. 그리고 소프트 티슈 테크닉은 부드럽고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주로 지금 아마 물리치료사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보시면 1시간씩 하면서 수가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치료사를 특별히 쓰시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원장님들 중에 내가 좀 직접 해보고 싶다. 근데 도수치료가 너무 이론이 많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어렵다. 그럴 때 그냥 기계를 써서 만져주는 것 같지만 이것도 오스테오패스 중에 소프트 티슈 테크닉을 써서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도수치료라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소프트 티슈 테크닉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이렉트 테크닉의 일종이고요. 방법을 갖다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parallel traction, perpendicular traction, direct inhibitory pressure 등의 또 좀 전문 용어를 써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근육을 풀어준다 하는 겁니다. parallel traction은 근육결의 평행인 방향으로 늘린다. 그 다음에 수직 견인, 이거는 근육결의 수직인 방향으로 늘린다. 이건 이제 근육 상태를 만져봐가지고 텐션이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 것이 수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수직 견인을 하는 것이고 수직으로 했더니 환자가 너무 아파해요. 그럴 때는 평행 견인이라고 해서 근육 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늘려도 그 근육이 좀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억제 압력. 그는 과긴장된 근육을 주로 그 머스큘러 텐디너스 접합 부위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 기시 종지 끝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근육을 늘리면은 그 골지 텐더 올간의 리플렉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육 벨리 가운데를 누르는 것보다는 더 좀 쉽게 그 과긴장된 근육이 이완이 되는 겁니다. 다른 도수치료하고 거의 진단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주 기본이죠. 원래 도수치료의 기본적으로 타트라는 게 있죠. 어느 도수치료 책을 봐도 진단법에 이 TART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T는 Tissue Texture Abnormality. 그러니까 티슈가 단단하냐, 부드럽냐 이런 거죠. 이제 손으로 그거는 많이 만져봐야 되겠죠. 만져봐서 소프트 티슈, 머슬이라든지 텐던이 너무 긴장이 되어 있으면 단단한 것이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겠죠. 근데 대개는 이제 단단한 긴장된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져봐서 티슈 텍스처가 단단하냐 아니냐 그런 걸 보는 것이고, A는 에이시메트리하다는 거죠. 양쪽을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도수 치료는. 그래서 한쪽이 뭐 처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비대칭성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R은 Restricted Range of Motion이라고 해서 이제 사지 관절이나 뭐 척추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절 제한이 어디 부분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머슬 텐션의 문제냐 아니면 속에서 뭐 어디전이 됐냐 뭐 테어링이 와서 그런 거냐, 그런 거는 일단 진단을 또 다른 MRI, CT 등등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도수치료 좀 도움이 되려면 ROM에 문제가 있는 거는 주로 머슬이나 텐던의 어떤 과긴장 또는 약간의 테어링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도수치료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텐더니스, T가 텐더니스입니다. 압통이 있느냐 없느냐. 가장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 편하죠. 눌러서 안 아프면 그건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고, 아픈 쪽은 마이오파시알 페인 신드롬이라든지 그런 텐더니스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티슈 테크닉은 해보면은 근육과 근막의 과긴장이나 근경축을 감소할 수 있고, 뭉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짧아져 있고 비탄력적이고 섬유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근육을 늘려서 일라스티시티가 늘어나고 그 부위하고 체절의 움직임이나 레인지 오브 모션을 더 향상시키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면 다 이렇게 되죠. 혈액순환이 향상되고 베너스 블러드하고 림페틱 드레이지가 잘 좋아지고 부종도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된다. 영양상 때 뭐 산화도 신진대에서 다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그냥 이런 기계를 안 쓰고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럴 때도 장단점이 있지만은 기계를 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텐스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여기 고주파도 들어있고 저주파도 들어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고주파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저주파가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환자한테 10분을 해준다 그러면은 한 2, 3분 정도는 고주파를 해주고 나머지 한 7, 8분을 다 저주파로만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 때문에 물리치료에서도 ICT나 텐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손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그 자극이 들어가니까 그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나 그 머슬 릴리즈가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손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요즘 최근에 기계를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계를 사용하면 도수치료 같지가 않지 않냐 그러는데, 이 기계 장점이 장갑이 있어요, 장갑. 그 전기가 통하는 장갑인데 내가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그 위에 장갑을 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전기를 느끼지 않으면서 환자한테 내가 원하는 부위를 골고루 손으로 이용해 가지고 도수치료 하듯이 소프트티슈 테크닉을 쓰면서 그 해당되는 근육에 텐스 자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텐스 자극을 깊이 넣으려면 깊이 누를 수도 있고 적게 누르면 적게 누르고, 그리고 전기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가 세기를 조절하면 됩니다. 전기, 우리가 뭐 물리치료할 때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ICT나 텐스에서 더 아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기 자극을 좀 낮춰가지고 급성으로 왔을 땐 전기 자극을 또 낮춰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해당되는 부위의 근육을 소프트티슈 테크닉으로 풀어주면 저주파까지 들어갔을 때, 고주파까지 들어갔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를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근육 긴장이 이완이 돼요. 기계를 안 쓰고 손으로만 하다 보면은 우리 치료사들도 손으로만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어큐트 스테이지에 왔을 때 그냥 살살 해주느라고 그 풀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기계 쓰니까 좀 짧은 시간 안에 금세 좋은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게이트 컨트롤 시어리라든지 DPT 이펙트, 아까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깊이 열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금세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저주파 장비는 이게 패드를 붙이게 돼 있잖아요. ICT는 석션으로 이렇게 딱 붙이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위에만 딱 하다 보니까 그 치료사가 뭐 잘 붙여주면 좋은데 환자가 아프지도 않은 부위에 붙인다든지 너무 과다하게 민감한 부위에 붙이면 효과가 없죠. 더 아파지거나.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전 장갑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깊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아주 변경이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하니까 도수치료 같은 맛이 들어요. 내가 기계를 써서 그냥 문질러준다 그러면 그냥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갑을 끼고 내가 손으로, 원래 제가 도수치료 했던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도수치료 같다는 기분이 많이 듭니다. 자, 요건 이제 특정 그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베스트라고 DS 땡 회사의 그 기계입니다. 다른 기계들은 이 장갑이 있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장갑이 있어서 참 편하더라고요. 이 망사로 된 건데 이 전기가 통하는 통전 장갑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환자 치료할 때는 이렇게 목 부분에서 할 때는 양쪽의 승모근을 이렇게 붙잡고 짜줘도 좋고요. 아까 소프트 티슈 테크닉에서 말한 것처럼 뭉친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패럴렐한 트랙션이라고 했죠. 근 분리, 패럴렐 트랙션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깨하고 목이 같이 아픈 사람들은 양쪽 손바닥으로는 승모근을 잡고 엄지손으로는 파라서비컬 머슬 부위를 눌러주거나 위에 견인하듯이 목을 위쪽으로 쭉 눌러서 트랙션을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할 때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전기자극에 너무 예민하거나 아파하면은 전기자극을 좀 낮추고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전기자극은 일정한데 깊이 누르면 자극이 또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약한 분들은 그냥 대고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약간만 살짝 트랙션 해줘도 그 전기자극 때문에 환자들이 더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허리는 양쪽 옆에 파랄롬바 머슬 또는 소아스 머슬을 필요할 때는 수직 트랙션.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수직 트랙션입니다. 근육 결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있다 그러면 엄지손을 이용해서 가운데 쪽으로 누르거나 바깥쪽으로 누르는 거죠. 그런 건 수직 트랙션이고, 요 옆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양쪽 엄지를 이용해서 쭉 위아래로 이렇게 롱지튜디널한 그 파랄롬바 머슬을 그 결하고 똑같이 짜주는 거죠. 파랄렐하게 짜주거나 파랄렐하게 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랄렐 트랙션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퍼펜디큘러 트랙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강의는 이거 끝났는데, 이거는 저주파를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어디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이든 허리든, 저 심지어는 요즘은 제가 팔다리는 제가 치료사 시키고 제가 잘 안 했는데 어깨라든지 손목, 엘보까지도 그 주변의 근육만 전기자극을 줘가지고 착착 풀어주면 되니까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사지팔다리도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하고 도수치료 그냥 제가 받으면 뭐 치료사한테 특별히 부탁할 일도 없고 인센티브를 안 줘도 되니까, 원장님들이 치료사를 안 쓰시는 분이나 내가 직접 도수치료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려운 이론이 많은 도수치료도 많지만 직접 이 기계 가지고 쓰시면은 너무 좋은 효과를 제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짧아서 실습을 잠깐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그 밖에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시거나 해보시고 싶으면 아주 금세 단시간 안에 배우셔서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네, 엎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계는 고주파하고 저주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주파는 여기 이제 바로 된 걸 발을 씁니다. 근데 이제 고주파, 저주파를 저도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 3분은 고주파, 7, 8분은 저주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처음부터 장갑을 갖다 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비닐 장갑을 가져왔거든요. 비닐 장갑을 처음에 끼고 고주파를 먼저 하게 되는데, 고주파를 할 때도 나중에 저주파를 할 거니까 미리 그냥 장갑을 끼고 합니다. 이제 비닐 장갑을 끼고 여기 RF하고 LF라고 있는데, RF가 고주파입니다. 그래서 RF를 갖다가 단추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제 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긴 바도 있지만은 요거 쇠의 토니바 모양처럼 된 바를 갖다가 이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RF를 한 다음에 여기서 RF의 이제 인텐시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처음에 2, 3분을 갖다가 고주파로 잇따라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문질릅니다. 이거는 두 손으로 이렇게 어깨 부위가 아프다 그랬을 때, 어깨 부위가 아팠을 때 양쪽 승모근을 갖다 고주파로 2, 3분 정도를 이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고주파는 간단해요. 그 다음에 저주파는 요게 끝나면은 여기 이제 장갑이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서 제 시간 관계상 뭐 직접 전기 연결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하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초음파 젤리를 갖다 좀 묻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전기가 잘 통하니까. 이게 비닐 장갑을 끼고 하시면은 선생님들 전기를 못 느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목이 아프다 그럴 때, 특히 이제 어깨하고 목이 같이 아프겠죠. 그럴 때 양쪽 손으로 이렇게 승모근을 갖다 쥐어짜듯이 잡고
이걸 갖다 위쪽으로 퍼펜디큘러 트랙션 또는 그냥 이렇게 컴프레션 해가지고 스몰을 확 짜도 전기가 들어가면서 시원한 효과가 있어요. 이걸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저주파가 들어가니까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아플 때는 여기를 같이 잡아주면서 엄지손을 이용해서 목을 양쪽 손으로 트랙션, 위쪽 방향으로 누르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할 때 주의하실 거는 내 손에 항상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걸 LF 해놓고서 LF로 이제 전기 자극을 올려놓으면 항상 저 손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리고 어디 잠깐 스치거나 생각 없이 딴 데 걸리면 살짝 거기가 전기가 오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내 손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근육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손의 간격 같은 것도 하시다 보면 너무 가까우면 또 전기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약간의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가 오는 거 저주파가 잘 시원하게 들어가냐는 환자한테 물어봐가면서 그 위치라든지 간격을 떨어뜨려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